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휴장입니다. 대체 공휴일이죠. 이제 놀러 나가시려고 이제 계획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주식 고민하면서 조금 그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기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해주세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녹아볼 거고요. 종목 상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주식 해결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와요. 그러니까요. 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갈 사람들 비가 와서 놀러를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TV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가 2011년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디폴트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도 올라간 거 보면 어찌됐든 주말에 타게 될 거라든 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 제가 올해는 긍정적 마인드를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는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근데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빠지죠. 뭐 별거 없이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 재작년 같은 꼭지 칠 때도 마찬가지. 그냥 금리 인상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안 나오고 푹, 무슨 이야기 안 나오고 푹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는 희망 고문이었죠. 이때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작년에는 힘든 장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올해는 뭐라 했죠?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제 방송을 잘 들어보면 지나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식한 사람들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려오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 가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로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야기가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모든 게 지금 안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올해 시장을 왜 긍정적으로 보니까 금리가 제한적이다. 또 마찬가지 우리 시장이 너무 저평가됐다. 근데 저평가된 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적정 주가로 올라오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경기가 돌아선다든가 하면서 여러분들 경기가 좋다는 것은 기업이 실적이 좋고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계속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온다는 것은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금리 인하의 선반영이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경기가 그만큼 받쳐줄 거니까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근데 시장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제한적으로 갈 것 같아서 올해는 긍정적 마인드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이제 5월달 마무리되고 이제 6월달 되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2023년도도 6월달 끝나면 어때요? 반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때 하면 또 물릴 겁니다. 2차 전지가 그 케이스죠. 2차 전지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한테 좋다. 엄청 좋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셔라 이야기했죠. 아무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고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견조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좋은 주식들을 여러분 좋은 테마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랑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은 섞어서 할 테니까 그 점 보시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의 한 10% 정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끝나지 않았다겠죠? 한 10%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차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충전해야죠. 예, 그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한 20% 중장기로 괜찮게 보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부에서 한 90조 원 정도를 규모를 저탄소 신산업에 지원 소식이 있죠. 뭐든지 여러분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한덕수 구미총리께서 부산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도 기후 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저탄소 신산업에 90조를 투자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쪽 관련주 쪽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 제가 대기업들이 투자했을 때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 했죠. 근데 어째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500% 이상 수익 난 것처럼 뭐든지 투자를 했을 때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관련주에서 TH 휴캠스하고 옛날에 휴캠스라 했는데 앞에 붙어서 큐리어드 에어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대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아니어도 어찌됐든 이번에도 보면 5천 개의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정부가 한국 정부와 공유 소식이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투자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보시면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끝나든 안 끝나든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건물도 무너지고 물도 새로운 거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건 관련주 건설주 같은 경우 그런 쪽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재건 사업 참여해서 폴란드 바르사리에 차지하고 온희룡 교통부 장관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요. 이분하고 어찌됐든 MOE 체결 재건 사업 쪽에 체결을 했다 하니까 그 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건 이미 많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이제 새로운 거 있을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테마를 봤을 때 영속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밑에서 저점 매수하고 이런 매매랑 같이 하면서 SI와 도화 엔지니어링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충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M&A 관련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전기 충전 시장에서 고성장 전망이 있고 대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소식이 있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투자하고 대기업에 끼어들면 돈이 돼요. 몰리는 쪽, 돈이 되는 쪽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남들이 아닐 때 먼저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남들이 우와 그래서 대중이 모인 중에서 돈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대기업들은 일반 우리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찌됐든 SK든 현대차, LG, GS, 롯데에서 이쪽에 추진하고 있고 M&A 쪽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독일 컨센트 쪽에서 했을 때 올해 한 55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조 원. 근데 2030년까지는 3,250억 달러 정도, 이 부분의 정도 6배 가까이 급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주도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텐이나 모르렉스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 괜찮다. 나중에 올라갈 때 제 입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여러분들 시장 조심해야 하니까 지금은 눌릴 때 계속 적극적이라고 저는 긍정적 마인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속성이 있죠. 오히려 어느 정도 노이즈와 악재가 있을 때 더 그 벽을 타고 오르는 그 흐름을 우리가 즐길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진만 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괜찮을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투자,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즉 디램에 대해서 가격
상승, 다시 낸드에 대해서 가격이 반등이 성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 어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만 사실 웃었고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만 오랜만에 웃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 분명 좋겠지만 낙수 효과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쪽에 완전 이제 시장에 자금이 쏠리면서 정말로 의외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단발적인 요소로 끝나는지 아니면 연속성을 지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성을 좀 지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느냐, SK하이닉스가 11만 원을 돌파를 해서 11만 원대 구간에 안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 또 이래도 야속합니다. 좀 열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화요일보다는 또 파워가 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악재가 시장에 산재에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 자체가 부채 한도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딜레이가 돼도 어차피 디폴트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들이 있다. 즉 이전에 이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지수가 단단하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오르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먼저 주도 섹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반도체 주도하고 OLED 2차 전지 딱 바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이제 예전에 사례들을 봤었을 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이제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 시장도 반도체 독주에 좀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드리면 먼저 반도체 20%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설계사죠. 미국에서 이제 마벨이 거의 2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순수하게 이제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팹리스 기업인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매번 무서울 때 죽는다고 할 때 사야지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들 아마 그 이야기 드렸던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꽤나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쭉 잘 끌고 가시길 바라면서 반도체 20% 여전히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낙수 효과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재밌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20%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신재생 기업들 보시면은 사실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실적 안 좋았는데 하나솔루션 실적 엄청나게 좋았는데 여태까지 못 갔던 요소가 즉 이제 이런 부채 한도 협상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다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덤핑이자 저가 덤핑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의 악재가 협상이 완료가 되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보조금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축소 혹은 이제 통과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 같은 종목들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0%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0%입니다.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 위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이 지금 반도체 쪽에 돈을 이제 좀 수급을 뺏기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됐었을 때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딱 5월과 6월 그다음에 그 사이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당연히 조지아 관련주도 좋을 거고요.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업체 뭐 전기차 관련된 내부 지역적인 섹터까지 다 같이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 분명히 다음 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불나방처럼 위에 있는 종목 막 이제 갭상승했는데 그런 종목들 건드리시기보다는 분명히 힘은 이때 힘을 잘 모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잘 컨택해 보시는 일주일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신재생 20, 자동차 20 해서 재미없지만 새롭지 않지만 이 새롭지 않은 섹터가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밤은 어둡고 또 길지만 그걸 인내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새벽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한편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도주의 그 영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동차, 신재생은 우리가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코멘트 주셨고요. 플러스 달리는 말 반도체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 와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타임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TN 전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저 서현 이화 15% 가지고 있습니다. 19,950원에. 15,900. 아니, 19,950원. 19,950원에 15% 예, 예.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예.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예, 월요일 날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조금 올라서 다행인데 조금 더 네. 상승 여력이 있는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박혜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만 이제 주식이 해피는 또 쫓아가고 사신 것 같아서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매수 이유는요. 예, 제가 경력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분위기 관찰해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특히 서현 이화는 좀 등락이 변화가 좀 있기도 하고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쇼프로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고 물론 일주일도 안 됐지만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서현이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저는 자동차 다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데 이제 그거죠. 제가 2차 전지도 좋은 기업인데 뭐 고점에 잡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40%도 마찬가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꼭지에 잡을 때가 많아요. 이게 서현이야도 월봉 보시면 저점에서 1,800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저점 사면 또 이게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물렸다 가면 번전에 팔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에 잡으면 훨씬 수익이 크게 날 건데 꼭 쫓겨게 갖고 샀을 때 이게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서현이야를 샀을 때 내가 단기로 들어간 게 뭐 단기냐 중장기가 아니라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올라가면 팔았을 것이고 내려오니까 이 주식이 어쩔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단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높이 이치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을 때 내가 손절을 어디 잡을 것인지를 보는 거고 나는 손절을 진짜 하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앱이 좋은 거 그리고 그 이치가 낮은 이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에 9월 28일 날 최저점에 사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그때가 투자하는 거지 지금 7만 원. 제가 이미 작년에 2차 목표치 7만 원을 이야기한 여기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모시는 거죠. 서현이라도 마찬가지죠. 기업 좋고 실적도 되고 올해도 계속 실적이 늘어날 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샀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19,95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고 시장만 받쳐낸다 22,850원도 넘어갈 걸 예상합니다. 근데 이치가 높은 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치가 높을 때 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봉을 봤을 때 이 최고 가격이 29,000원이거든요. 근데 서영이나 지금 실적을 보고 했을 때 눌릴 때만 잘한다면 이 29,000원도 자동차는 저는 다 바꿔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 네. 특히 이제 현대차 굵은 주식들을 내가 적립식 펀드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2021년도에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도 나중에 크게 수익 난 것처럼 서현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950원에 15%니까 일단은 홀딩 관점이고요. 혹시나 네. 내가 단기에 손절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쉬는 날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적당히 만다면 일단 서영이야도 수익권에서 팔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서영이야를 내가 사고 싶다면 이 주식을 15,000원이나 16,000원 사이 이쪽에서 매수해서 내가 단기로 손절하면 좋겠고요. 중장기로 본다면 더 낮게 샀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은 내가 단기로 손절하고 싶다. 손절 안 하고 수익 날 것 같은데요. 한 16,500원 손절 잡을게요. 단기는. 근데 난 단기 하기 싫고 나는 버티겠다. 뭐 홀딩 관점에 하셔갖고 올라올 때는 비중 축소 저점에 사서 끌고 가고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서현이나가 선방에 돼서 올라왔으니까 매매랑 같이 섞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 바라고요. 저희가 접수받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KG 케미칼 문의가 들어와 있고요. 42,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십니다. 예, 요즘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32,550원 전일 종가인데요. 그래도 이게 4월 20일에 66,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단가가 그 위는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많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연결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왜 이때 늘 안 될까요? 네, 오늘은 누구한테 시청자 역할을 부탁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KG 케미칼 42,000원이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이제 딱 하루죠. 5월 2일 날 딱 양봉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아마 공략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쭉 샜습니다. 샜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냥 거래량 연결 다시 됐대요. 그래요? 예, 제가 시청자 역할 안 해도 되겠네요. 바로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잠깐 끊어졌습니다. 예, 저희 이제 네. 진만쌤 지금 KG 케미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부분 네.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설명은 했었었는데 혹 42,000원 매수가면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렸나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더 계속 빠지길래 네. 이걸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마 4월 28일 날 이 장대 음봉 때 아마 사셨을 것 예, 같긴 그때 하거든요. 많이 내려올 때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냥 쭉 샜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온 건 맞는데 네.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부분이 한 3만 원대까지는 빠질 것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림목을 보셔서 그때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항상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올랐을 때 오르는 힘이 굉장히 센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42,000원에서 이제 3만 원대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3만 뭐 5, 6천 원 정도 이제 평균 단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싸워볼 만한 시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네. 1대1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15% 비중에 15% 부정을 더 실는 거는 꽤나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건데 만약 네. 이 종목을 손절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네. 3만 네. 원대까지 빠지고서 3만 원대에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은 네. 1대1 비중이죠. 15% 비중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다. 내가 그냥 현재 비중만 갖고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네.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3만 5, 6천 원까지 분명히 한 번 정도 시세는 나올 것 같고 당장 지금 이제 거래량
한번 장대 연봉 나온 후에 거래량이 막 계속 동반이 되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면서 그냥 매도만 나오고 매수 주체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36,000원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추가 매수할 비중이 없다라고 하시면 36,000원에서 38,000원 정도까지 해서 한 10% 정도에서 한번 손절을 해 보시는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종목일까요? 뭐 장기라고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 보시는데 사실 이거 올랐을 때 그냥 테마 이슈로 올랐던 겁니다. 뭐 KG 케미칼이 갖고 있는 뭐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는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 뭐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주도주로 갖기에 갖고 있는 이제 주체 사실 이때 올랐었던 부분들도 뭐 다른 뭐 인수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구쌍용차 현 KG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를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되 조금 더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왔을 때 그 주도주 쪽으로 가시는 게 그리고 이건 사실 테마성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KG 케미칼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36,000원대가 1차 라인이었고 3만 원대에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보로보 15% 매수가 7,200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나, 로보로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대요? 박혜석 위원님. 예. 이런 생각보다 거죠. 다른 로봇주보다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예. 로봇은 저는 이제 단기 쪽으로 안 보는데 단기 쪽으로 안 보는 로봇 같은 경우 교육용 쪽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매기가 한쪽에만 몰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몰렸다가 이제 또 반도체 빠지면 다른 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거래량 보면 거래가 이쪽에 있고 지금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7,200원이죠. 7,200원까지는 쉽게는 못 가겠지만 지금과는 또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줄 때 좀 비중 축소하시고 그 대신 내가 중장기로 본다. 이게 로봇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500% 갔고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가 2,900원에서 13,000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눌릴 때 샀다가 하든가 아무튼 물타기를 하든가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는 던지는 구간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들어줬을 때 단기적으로 7,200원까지는 쉽게 못 갈 것 같지만 저는 로봇은 우리가 영원히 지금 봐야 한다는 게 제약바이오도 그러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있는 주식들을 내가 보라가죠.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6.25 세대나 이럴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질적으로 똑같이 먹고 살아도 어떻게 고급적으로 먹는지 이런 것처럼 다 로봇으로 바뀌고 교육 우리 일상생활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바꾸잖아요. 이쪽은 이제 교육용인데 지금 그쪽에 매기가 안 붙으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안 좋기 때문에 들어주면 비중 축소지만 중장기는 괜찮다. 그리고 단기에 내가 손절을 하고 싶다. 이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다면 반이라도 한 5,300원 깨지면 손절매 대신 제 생각에는 들어줄 것 같으니까 들어줄 때 6,000원, 6,500원이 단기로는 비중 축소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매수. 이게 얼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다가 지금 급등했다가 이 5,300원이 깨지면 지금 그까지 빠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도 그쪽으로 빠지면 3,000원, 4,0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단기는 거기서 비중 축소. 그 대신 중장기는 투자한다면 제가 중장기도 이야기해줘. 중장기를 투자한다면 3,000원대나 4,000원대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굵은 주식 삼성전자도 여러분 투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지금 또 신규로 사갖고 하면 또 몰립니다. 예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해갖고 또 몰린 것처럼 여러분 또 몰릴 수 있으니까 있는 사람 몫이라는 것까지 아시면서 로보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로봇 섹터 자체를 좋게 보셨잖아요. 예. 로봇의 대장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제일 좋게 보죠. 삼성전자. 예. 그거 하기 전에도 어찌됐든 이복 보행을 하는 것은 일단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봇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MTN에 왔을 때 로봇가를 추천했을 때 작년에도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첫 번째로 추천했고 좋게 본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성장 산업이라는데 이제 로봇 섹터를 꼽아주신 거고요. 그 탑픽은 좀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담은 로보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STX 엔진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했어요. 13,100원 비중 18%입니다. 오, 딱 전이 종가 베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만쌤. 네. 요즘 조선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 조선 기자재 엔진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종가 베팅하고 사실 조금 무서우셨나 봐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조선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도 밀렸죠. 아마 그 공급 계약 보고 밀렸으니까 한번 종가 베팅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 구간이고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되게 횡보를 길게 했습니다. 지금 거의 보시면은 작년 11월의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도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간은 두려워하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뭐 빠져도 여기서 한 1, 2, 3% 정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또 매번 12,000원대 1,500원짜리 그쪽 가면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보다는 종가 베팅 기왕 하셨으니까 여기서 18%에서 2%더 채우셔서 20%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비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다음 주 정도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도 많고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추세를 이탈하던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수익으로 꼭 나오실 바라겠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15,000원 이상까지도 한 번 정도 슈팅에 나올 수도 있고 대신 윗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가 베팅 괜찮다. 네, 뭐 이렇게 손해 볼 자리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에 꼭 수익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STX의 엔진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자, 이번에 대한제당 볼 텐데 3,815원 비중 15%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달달한 설탕 회사인데 주가가 달달하진 않네요. 예, 도와주세요. 네. 대한제당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설탕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제당 같은 경우 실적 1분기도 괜찮게 나왔고 기업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든 주식을 할 때 일단은 큰 흐름을 알아는 게 거시경제, 거기에 기업이 펀더멘탈. 그러면 대한제당은 좋잖아요. 그러면 대한제당이 좋은데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그 기업이 어떤 패턴을 갖는지,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서 급등 패턴을 갖는지 아니면 단기 패턴을 갖는지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주식은 무슨 이슈나 아무튼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 급등했다 빠진 경향이 있죠. 이렇게 급등했죠. 이게 급등주 매매를 못 한다면 대한제당을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기업 자체는 실적도 봤을 때 기업이 나쁜 편이 아니다는 게 유볼도 있고 실적도 꾸준히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일본의 1분기를 보면 103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에 한 7억인데 103억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이놈의 주식이 보면 월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급등하면 내려오고 급등하면 내려오고 이게 주식이란 게 우리가 실적만 좋아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 다루는 누군가의 세력 안 보이는 세력들이 이 주식을 단타 매매한다든가 뭐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이것까지 우리가 체크하시고 단기 매매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380원이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해요. 이 기업이 좋은데 중장기로 끌 게 아니라 내가 밑에서 사면 중장기지만 올라올 때 이 주식이 빠진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내려왔을 때 애봉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사면 이런 식으로 언제죠? 5월 24일 같이 15% 이 정도로 급등하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했을 때 이날 꼭지에 사갖고 내려왔다면 이거 힘들잖아요. 단기는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일단은 좋다고 일단은 정해준 거고요. 기업은 좋은데 단기 매매랑 이 기업 자체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단기는 이게 3,100원이 일단 안 깨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5%이기 때문에 근데 매매를 잘했으면 추가 매수를 했을 건데 매매를 못해서 그 말까지 못하겠는데 매매를 잘하신다면 3,100원이 안 깨지고 거기서 양봉이 나온다든가 하면 다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니까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참 주식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이 패턴에 따라서 제가 우리가 매매하기 힘드는 매매가 있어요. 대한제당은 일단은 설탕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등했던
했던 주식이고 그 주식이 또 모멘텀 빠지면 또 빠지는 이런 약간의 습성이 있는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패턴을 잘 알고 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그 대신에 3,100원이 안 깨진다면 이 주식 다시 튕겨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고 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패턴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아래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구산업 볼까요? 6,500원에 18%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구리 만드는 회사인데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죠? 4,405원 전일 종가입니다. 진만쌤 도와주세요. 네, 이제 문자가 짧게 왔네요. 네, 2구 산업점 18% 나왔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고 정말로 꼭다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진짜 제일 가장 급등했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구리값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풍산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 수출 관련된 이슈, 포탄 수출을 하게 되면서 또 구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냥 쭉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까지 진입을 했고요. 다음 주가 가장 큰 변곡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한창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6,500원이란 평단은 여기서 무르타기도 정말 쉽지 않은 평균 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18%의 비중을 더해도 5,500원 평단이거든요. 사실 이게 싸워볼 만한 평단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추세를 다시 만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지선 라인에 도달을 했습니다. 딱 4,350원 요 라인이 조금 이제 지지선으로 좀 체크가 되는 여기가 밀리게 되면 정말 한창 돌아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뭐 3,500원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 번 더 아예 빠졌다가 올라왔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조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의 의도가 이제 뭐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 타점을 알려달라는 건지 사실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구리 관련된 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되게 굉장히 지금 라인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맡겨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3,500원, 4,400원대에서 한 3, 4일 정도 이제 위로 조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올리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예 바닥권에서 다시 하고 싶으시면은 3,600원, 7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범죄 주식 3님께서 구리값이 싸졌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이 닥터쿠퍼라고 하잖아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재생 가동한다, 뭐 전기차 돌린다 이럴 때 다시 주목을 받을 텐데 그 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지금 안 들고 계신 분들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구 산업은 조금 테마성 이슈가 좀 있죠. 좀 급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구리 가격 지금 보시면 뭐 WTI도 원유도 그렇고 뭐 가스, 천연가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FOMC 위사록에서도 계속 나오시피 침체가 오긴 올 건데 얼마만큼 오느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마이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 쪽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구리 가격이 좋아지면 경기는 어느 정도 좋다라고 선행 지표로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분명히 기회는 올 거고요. 그 바닥권에서 지지가 이루어졌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구 산업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긴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주셨네요. 자, 문자 보고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길게 보내신 분 한번 골라볼까요? 어디가 길까요?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 적어볼까요? 매수가 16,940원에 비중 5%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6,650원으로 전일 종가가 나왔습니다. 예, 박혜석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이죠. 홀딩이에요. 네, 홀딩 관점이고요. 그 비중 5%인데 혹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게 추가 매수 눌릴 때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고 주선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바닥에서 주잖아요. 주선엔진 이쪽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그때 다 생각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16,940원인데 주선엔진 그동안 엄청 빠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든 마찬가지. 주식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행진을 이쪽에서 추천한 이유가 바닥으로 내려왔고 반도체 업황이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안 좋아도 반도체는 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어닝 쇼크 나왔었는데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없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TV 어디든 반도체가 안 들어가고 자동차 쪽에서 다 들어가는 게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였지, 뭐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렇게 신고가를 갖고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기업이 좋았을 때 선방이 됐다든가 내가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손절을 자꾸 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업을 좋게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내려올 때 좋게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이제 바닥에서 선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본 거요. 16,940원. 약간 울렸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14,700원이 안 깨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21,100원도 넘어갈 거. 21,100원이 넘어간다면 한 길게 볼 때 한 24,000원, 25,000원까지 보시면서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로 계속 가는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고 나면 또 다른 쪽에 돌고 이렇게 순환매가 도니까 그거랑 생각하시면서 지금 구간은 주선엔진은 갈 때 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갈 때 보면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했을 때 243 고속도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가고 어디를 못 갈 때 놀러를 못 가더라도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요? 고속도로 가죠. 주식도 갈 때는 고속도로 타고 가야 합니다. 거기가 241선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지금 구간은 홀딩이고 내려올 때 제가 말했던 자리가 안 깨진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다까지 하겠습니다. 예. 쭉 뚫린 고속도로 저도 타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이제 홀딩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달릴 수 있는 비법을 받아야 할 텐데 아니 이미 달리는 종목이 있었네요. 미래반도체 3월에 말씀을 주셨고 수익률 95%와 함께 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더 끌고 가는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반도체주 한 이틀 정도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러다 많은 건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미래반도체도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하고 급등했고 쭉 빠지고 우리 패밀리분들한테는 이 빠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어찌됐든 반도체사 마펠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엔비디아에 급등한 것처럼 한 30% 이상 급등했죠. 그러니까 미래반도체도 어찌됐든 반도체 관련주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도 보면 여기를 넘어가지 않을까 37,9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분들은 내려올 때 그 대신 뭐 우리가 쉬고 나서 화요일 날 급등한다. 그때는 절대 추경하면 안 되고 지금 구간 있는 사람 몫이다. 그리고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공방할 때 그 기준 잡는 법을 좀 알려줘야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제가 진짜 1년 넘게 알려줘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를 투자할 건지 중장기를 투자할 건지를 꼭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있는 사람 홀딩, 내려오면 이 주식이 22,000원이나 그쪽이 안 깨진다면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간다는 의견이네요. 예, 예. 흔들리면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미래반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만쌤 지난주에 자율주행 이야기하면서 가온칩스 주신 것 같은데 네. 예,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사실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오른 거 보면 사실 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도 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아까 마벨 얘기를 하면서 팹리스 기업이 그렇게 상승했으면 아마 월요일장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화요일장에서 여태까지 좀 못 올랐던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마벨 테크놀로지는 무슨 회사예요? 팹리스 회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강원칩스도 이제 삼성전자 DSP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그런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좀 아쉽긴 하지만 화요일 날 그 부분들이 뭐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월요일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칩스 보유자분들께서는 35,000원 그대 제시드렸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시면서 한번 올랐을 때 정말 무지막지한 힘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고 35,0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구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도 월요일 날 휴장인데 미국도 월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로 그렇네요. 현충일,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인데 저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미국 시장 폭등하고 간밤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우리 시장이라. 푹 쉬어도 되겠네요. 네. 예, 네. 반도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온칩스도 끌고 가는 전략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 받아볼 텐데 공략주, 예,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예, 위트론텍을 가져왔습니다. 전자제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상품을 하는데 주로 전방산업 자동차용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적으로 하는 거고 기술사업으로 자율주행 관련 그 2차전 관련 사업 쪽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니트론텍도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상승 후 옆으로 횡보한다. 제가 1층 패턴, 2층 패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이 올라왔다가 횡보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맨 처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시고 긁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봐야지 그냥 기술적 분석 보고 좋다 해갖고 치지 마시고 기업이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공방에서 디테일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기업 자체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시장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게 그거죠. 지금 구간은 유동성 장세라 너무 종목들이 한쪽에 몰리고 또 빠지고 2차전이 한참 좋을 때 여러분 소외됐잖아요. 그런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도 막 좋다고 했고 올라가죠. 나중에 또 빠집니다. 여러분들 조정받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주식이 올라가요.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치가 낮은 이치 있는 종목들을 고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기준했을 때 내가 비중을 크게 했을 때는 꼭 손절 기준을 잡고 내가 이 기업이 진짜 좋다. 그러면 중장기도 좋다. 그러면 손절 안 잡고도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9월 28일 준 게 제가 TV에서 말했을 때도 TV이기 때문에 손절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알려줬잖아요. 그게 힌트잖아요. 왜요? 그 자리가 손절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가 최저점 찍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은 절대 또 추격하면 안 되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유니트론텍 자세한 부분은 공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진만쌤께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반도체 장비주 가져와 봤습니다. 유니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칠러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수급이 나오는 사실 장비주 사이클은 일단은 평택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추가적인 뭐 공급 계약 공시가 기대해 볼 만한 시기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사실 굉장히 우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분명히 납품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질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성장,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 또한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있죠. 이제 그런 유독가스를 조금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를 좀 칠러라고 하는데 아마 칠러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많이 납품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칠러 기업들이 뭐 GST나 그다음에 FST, 그다음에 유니셈이 있는데 유니셈이 일단은 삼성 라인에 가장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근접해서 분명히 이제 좋았었던 이슈들도 존재를 했고 주가도 이제 한 번 정도 양봉 딱 나와서 하락하고 있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뭐 이구 산업이나 그런 종목도 비슷합니다. 이제 고점 2개 나왔다가 이제 정말로 기간 조정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잘 종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 유니셈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실 텐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러분들 소문 들었죠? 크루즈 1호를 준비해서 하자마자 여러분 16일 만에 40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중을 크게 해서 수익을 크는 크루즈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계 여행처럼 크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크루즈 종목도 그런 것처럼 지금 돌리네요. 우리 가미감님.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건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위원은 무료 공개방송 진행 없습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 공개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요 화면 뜹니다.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